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소식들은 최근 ETF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해서 관련 수혜 코인도 말씀을 드릴 겸,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이더리움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이제 어떤 걸 매수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실 건데, 앞으로 이더리움 이슈에 따라서 어떤 코인들이 또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10월 4일 나왔던 이슈인데, 자, 기관 이더리움 스테이킹 확대, 단순 보유 투자는 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되시면 이제 10월 4일 오전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자, 리도 스테이킹, 이더리움 ETF 신탁 등록을 했다라는 부분들이죠. 최근 들어서 이 패스트 트랙법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이 조건으로,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상장 심사 자체가 간소화되기 시작하게 되면서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인데, 자, 이에 따라서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승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중 하나가 코인베이스 선물 시장이 6개월 이상 거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심사 자동 승인 요건에 부합한다라는 이런 조건들이죠. 이에 따라서 상장 기준 충족이 됐던 알트코인들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아발란체 등등등이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여기 안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유니스왑도 해당이 됩니다. 현재 이제 이 코인베이스 선물 시장에 2024년도에 유니스왑이 선물 상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도 유니스왑이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추가적으로 보시게 되시면 렉스시어스가 오늘 이렇게 신청했던 알트코인 ETF 목록들을 제가 구독자방에다 다 올려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 되실까봐 자, 이렇게 좀 올려드렸었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스테이킹 이더리움 ETF가 곧 있으면 승인이 되겠다 라고 정도까지만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시면 뭐가 있나요? 리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리도라는 게 뭘까요? 이 리도라는 것은 바로 리도다오라는 플랫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리도다오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지금까지는 이제 솔라나 스테이킹 ETF가 얼마 전 상장됐던 거 기억나시나요? 뭐 그때 당시에 수혜됐던 코인이 바로 이 지토라는 코인이었는데, 이 지토가 잠깐 빠싹하고 크게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스테이킹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지토에서 맡아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신 뭐예요? 리도다오의 플랫폼을 활용한 스테이킹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스테이킹 이더리움 ETF를 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었을 때 이런 자금들이 크게 유입이 되게 되면 어디를 이용해서 리도다오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더리움 ETF의 자금들이 크게 유입이 되게 되고 그런 기대감이라는 게 형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리도다오라는 이런 플랫폼에 대한 수혜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현재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가 업비트가 아니라 오직 빗썸에서만 상장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업비트만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노려보면 좋을지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리도다오만큼 수혜를 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스테이킹 관련 코인들 중에서도 이런 스테이킹과 관련된 코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빗썸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인데, 자, 일단은 현재 고래들의 단가 구간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 고래들의 단가 흐름들은 제가 이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래들의 단가 구간들을 넘어가야지만 정말 큰 시세가 나오는 부분들이고, 현재 위치에서 과거 유니스왑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일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 수평선과 꿈틀거리는 빨간선의 교차 지점의 가격, 이 1번 위치가 고래들의 단가였어요. 이제까지는 매집, 자,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빗금이 쳐진 이런 구간들이 바로 매집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고래 단가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해서 크게 급등이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굳이 긴 시간 동안 횡보하는 매집하는 구간들에서 매수할 필요가 없이 고래들의 단가에서 매수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래들의 단가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도다오를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어차피 지금 리도다오 안 들고 계신 분들도 꽤나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구독자방에서 제가 타이밍 노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거니까 꼭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스테이킹 ETF가 승인이 되었을 때 이더리움의 수혜를 받고 이더리움도 급등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더리움만 단순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을 들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시기 바라고, 이더리움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급등과 동시에 생태계 코인들도 같이 급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그런 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보시게 되시면 현재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자, 보시게 되시면 이게 뭐냐면 전체 암호화폐 시장 안에 디파이라는 섹터, 큰 섹터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디파이라는 섹터 안에서도 가장 많은 자금들이, 자, 위에 글이 잘 안 보이는데, 자, 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글 잠깐 보이실까요? 자, 밸류 락 바이 카테고리가 되어 있죠. 지금 뭐냐면 현재 어떤 가치냐, 락업이 되어 있는 하나의 가치다. 쉽게 말해서 예치되고 있는 자금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에이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 플랫폼을 이용할 때 내 자금도 이렇게 묶여지는 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복잡해서, 결국에는 락업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 이용자 수가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서 그 가치를 나타내는 게 이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왜 봐야 될까요? 당연히 봐야죠. 지금 성장하고 있는 코인들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카테고리, 어떤 섹터에서 큰 상승력을 보여주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격에 반영되기 전에 이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를 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코인을 그때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가장 많은 가치를 띄고 있는 게, 일단 랜딩은 88.97B. 자, 그리고 이어서 리퀴드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83.28B입니다. 랜딩이 압도적으로 높죠. 랜딩의 1등은 누군가요? 자, 랜딩의 1등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랜딩 누군가요? TBL, 약간 예치금이라 했죠. 가장 높은 편입니다. 에이브입니다. 에이브도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뭐라고 했죠? 리도 기억나시나요? 리도, 리퀴드 스테이킹의 1등. 그리고 리스테이킹. 자, 리스테이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기도 한데, 어쨌든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자, 우리는 보통 적금이라는 걸 들게 되면 돈을 놓고 이자를 받는 게 끝이죠. 근데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요. 자, 너네가, 자, 이런 코인아빠라는 사람이 적금을 들었으면 그 적금을 든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너네가 이 적금 찾으러 올 때, 자, 뭘 가져와야 되냐면 증표를 하나 가져와. 채권 같은 걸 하나 줍니다. 이런 비슷한 개념으로 하나 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요, 리도다오에 가져가서 스테이킹을 맡기게 되면요, 바로 STETH라는 토큰을 주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리스테이킹이라고 했죠. 자, 리플레이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재생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리자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이란 토큰을 가지고 가게 되면, 자,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걸 가지고 가게 되면 뭐예요? 다시 재스테이킹, 자, 다시 재적금을 들어준다. 다시 스테이킹을 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자를 몇 번 받을 수 있어요? 2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리퀴드 스테이킹 자체가 많아지게 되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리스테이킹을 하는 고래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킹에 대한 호재들이 맞물려서 이런 코인들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이겐 레이어도 여러분들께 오직 빗썸에서밖에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바닥에서 나갔었고요. 많이 올라왔죠. 별로 안 올라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보게 되면 최근 1,900원대만 하더라도 자, 4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AI 관련해서 확실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고, 이런 이슈들이 맞물려다 가지고 크게 급등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찾아볼까요? 근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업비트 안에 없는 코인들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빗썸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어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리퀴드 스테이킹이라는 게 있고 리스테이킹이라는 게 있는 걸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 보시면 제가 아까 리퀴드 스테이킹, 자, 스테이킹 한 거를 리스테이킹 한다고 했잖아요. 리퀴드 스테이킹은 또 달라요. 자, 리퀴드 스테이킹을 리퀴드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예요? 바로
이더파이예요. 이더파이는 업비트에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상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보니까 BTC 마켓, 자, 테더 마켓에 있네요. 이런 거는 거래를 하면 안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것 말고도 다른 것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보시게 되시면 또 뭐가 있냐. 에테나, 이게 되는데 너무나도 많이 올라왔고 지금 물량들 많이 풀릴 수 있는 시기들이라서 에테나는 자, 미루고 보시는 게 좋고, 스파크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베이스 토큰인데, 베이스 기반 토큰인데 지금 업비트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모포도 없고요. 자, 유일하게 있는 게 팬들이네요. 지금 스테이킹 이자와 관련해서는 팬들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니사까지 있고요. 그래서 현재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업비트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려볼 수 있는 게 에이브. 자, 하지만 우리가 엄청난 큰 수익을 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에이브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잘 반영이 되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들어간다고 해도 한 4-50% 정도? 그러니까 이게 거의 끝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0, 70만 원 정도까지만 우리가 노려본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못해도 60만 원 정도까지, 이전 종고점까지는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이에요. 그래서 에이브, 자, 업비트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 편안하게 잘 움직이는 코인들을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에이브, 그죠? 그리고 제가 유니삽은 아까 덱스에서 1위라고 했잖아요.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더리움이 급등했을 때 70%, 80%씩 급등했던 코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도 결국 2만원까지는 목표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8,000원에서 한 2만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여러 코인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코인들에 대한 고려 단가를 보면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모든 코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빗썸 이용하시는 분들도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 제가 어차피 글로 쓰는 게 훨씬 더 빠르다 보니까 구독자방에서 하나하나씩 잡아가면서 이렇게 고려 단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서 잡아 드릴 겁니다. 이 고려 단가가 왜 중요한지 아셨죠? 우리가 매수 타점 잡고 급등하기 전에는 고려 단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잡을 때 또 최적의 매수가, 이런 저점 구간들을 잡기 위해서는 고려들의 단가를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이제 업비트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에이브랑 그리고 유니삽 정도, 그리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디파이는 아니지만 DF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보시게 되시면 이 내용들을 잘 보시게 되시면 푸사카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레이어 2 확장이잖아요. 레이어 2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프라이버시 관련해서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죠. 그럼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됩니까? 자, 레이어 2 안에서도 이미 시장 점유율 1위인 코인 하나 봐야 되고요. 그 다음 뭐 봐야 돼요? 영지식, GK 쪽으로 해가지고 현재 부각되는 레이어 2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물론 1등이긴 합니다. 1등이긴 한데, 자, 분야 자체가 조금씩은 달라요. 레이어 2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게 롤업 방식 말고도 다른 방식들이 되게 많은데, 현재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건 롤업 방식인데요. 이 롤업 방식 안에서도 GK가 있고 영시식, 자, 영지식이 있고 옵티미스틱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옵티미스틱이 시장 전반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이제 영지식보다는 한 5-6배 정도 높은데, 현재 성장세로 따지게 된다면 GK 영지식을 우리가 보는 게 맞습니다. 그 관련해서도 업비트에 있는 코인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일단은 현재 이더리움이 조금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 시기라서 저점 구간에서 고래들 단가 보고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급등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개별적인 호재가 갑자기 이슈가 터지면 저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현재 나와 있는 일정대로만 봤을 때는 시간이 그래도 한 5일 정도는 더 남아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여유를 갖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못해도 이제 10월 중순에 이제 뭐가 발표돼요? CPI랑 PPI 발표될 때,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 여유를 갖고 분할 매수해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인들을 제가 다 하나씩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시장 안에 디파이 분야 안에서는 이런 코인들이 없습니다. 이게 다 섹터별, 카테고리별로 해서 1등 코인들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비트에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좀 정리를 해가지고 구독자방에 올려드릴 거니까 매수 타점 어디서 잡을지도 제가 일일이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방은, 자, 여기 고정 댓글란 보이신가요? 여기 고정 댓글란 링크를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들어오시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면 자 오늘 계속 설명드렸던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거 저기 방에다가 이 링크 문자로 링크를 발송을 해드릴 거고 제가 여기 많은 분들이 다 구독자분들이세요. 구독자분들이 다 보고 계시는 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리를 또 해야 되고 질의응답 하다 보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뭐 연락 기다리시는 분들도 혹시 계셔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개별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개별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보유종목 진단 버튼까지 눌러놨거든요. 눌러주시면 1대1 방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링크를 제가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링크를 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일단은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시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또 천천히 하시면서 수익 많이 보실 수 있는 시장 곧 다가올 거니까 좀만 더 힘내시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많이 오길 바라면서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